네, 그동안 미국 당국의 정보 접근에 소외됐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30일부터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일 브리핑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낳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가 향년 6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당선인이 드디어, 네. 드디어라는 말이 맞겠네요. 드디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최고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게 됐습니다. 자세히 전달해 주시죠. 네, 이제 다음 주죠.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30일부터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을 받게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일일 정보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백악관이 공식 승인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정권 이양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 문건은 미국 대통령이 매일 보고받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요약한 겁니다. 정권 인수 과정에서 첫 일일 정보 브리핑이 이뤄질 때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만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하면 기꺼이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바이든 당선인이 브리핑을 받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인수 기간을 이용하려는 테러리스트나 관련 세력을 포함한 긴급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그 사실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도 보고받았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주 차기 행정부 경제팀 등 주요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은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낙점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옐런이 지명돼서 상원 인준을 거치게 되면 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무장관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 연방총무청의 정권 이양 승인으로 각 부처와 접촉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승자인 자신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대선 패자가 승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패배를 시인하는 게 관례입니다. 네, 미국과 관계가 가장 껄끄러운 중국에서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시진핑 주석이 뒤늦게 바이든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3일 미국 대선 이후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은 이제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과 달리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데요. 25일에라 비로소 시 주석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뒤늦은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양측이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윈윈의 정신으로 협력하는 데 집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바이든 당선인의 내각 인선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인수 인계가 시작되자 중국 관영 언론들은 바이든 측과 두 나라 간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이양 작업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텐데 며칠 사이에 내각 인선들을 이제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처음에 발표했던 게 이제 외교안보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빠져 있는 자리가 바로 국방장관인데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플러노이 전 차관이 상원 인준을 받게 될 경우 미국 첫 여성 국방장관이 됩니다. 또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부 장관도 꼽히고 있는데 존슨 전 장관이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 첫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인수위원회 쪽에서는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으나 사안을 잘 아는 인사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플러노이가 여전히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내 진보파 사이에서 플러노이가 방산업계와 연결돼 있다는 의구심이 있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불명확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러노이가 컨설팅 회사의 공동 창립자로서 보유한 비밀 고객 명단이 나중에 상원 인준 과정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다고요? 네,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자료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2,146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2,100명을 넘은 건 지난 5월 이후 반년 만입니다. CNN 방송은 사망자 증가는 예견됐던 일이라며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현재 하루 확진자가 20일 넘게 1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국민 단합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는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지 서로와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 싸움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노력을 배가하고 다시금 헌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걸 기억하자고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한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을 소규모로 해야 할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누적 확진자는 6,066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4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월드오미터 기준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이 코로나 상황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만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죠. 마라도나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설적인 그 축구 선수인 디에고 마라도나가 25일에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60세입니다. 마라도나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자택에서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마라도나는 지난 3일에 뇌 경막알에 피가 고이는 경막하 혈종으로 뇌 수술을 한 후 11일에 퇴원을 해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당시 주치의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라도나는 60세 생일이던 지난 10월 30일 자신이 이끌던 팀의 경기를 앞두고 생일 축하를 받았는데 이때가 공개석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등 번호 10번의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설이자 영웅입니다. 브라질의 펠레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60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태어나 1976년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에서 프로에 데뷔했으며 아르헨티나 보카 주니어스,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나폴리 등을 거쳤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몸에 화려한 드리블, 또 위력적인 왼발킥으로 그라운드를 평정했습니다. 일찌감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A매치 91경기에 출전해서 34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며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당시 마라도나는 월드컵 MVP로도 선정됐습니다. 또한 논란도 많은 선수였는데요. 대표적인 게 신의 손 논란이었습니다. 1986년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4강전에서 마라도나의 손을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간 공이 그대로 골로 인정된 후 마라도나는 내 머리와 신의 손이 함께 만들어낸 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약물 스캔들도 있었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도중에 도핑 테스트에 적발돼서 중도 귀국해야 했고 마약 중독 치료도 몇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마라도나의 별세 소식에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 축구계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4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마라도나의 시신은 대통령궁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일반인들의 빈소를 찾아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에 앞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시신이 부검될 예정입니다. 그가 오랜 기간 활동했던 이탈리아 나폴리도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나폴리 중심가에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서 마라도나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 영웅 마라도나 별세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